안녕하세요. 플립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녹화를 사실 끝내놨는데 엄청 큰 뉴스가 한 개 생겨서 그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추가로 녹화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INX 관련된 뉴스를 먼저 전달해 드려서 그게 당연히 싫으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INX라는 회사가 전 세계 토큰 증권이란 카테고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아마 조금 찾아보시거나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공개해드리는 저희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충분히 질문이나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왜 이 뉴스 한 개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추가로 녹화했냐면, 지금 막 STO에 열풍이 불 것 같다, 그런 뉴스들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등록되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 세큐리티 토큰 오퍼링, 그러니까 토큰 증권으로서 자금 모집을 시작하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보여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경우냐면 토커나이즈드 에셋인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기존에 주식으로 발행되었던 그린브라이어 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장외 주식에 있었던 것 같아요. OTC 마켓에 있었던 그린브라이어 캐피탈의 주식을 토큰으로 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워낙에 큰 뉴스로 나와서 코인텔레그래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매체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어쩔 수 없이 해드리게 됐고요. 이게 얼마나 큰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은 우리 모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식 시장도 인프라가 있어서 좋지만, 새로운 미래의 주류가 될 수 있는 시장에 먼저 선점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또 토큰 증권 분야로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린브라이어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회사들이 INX 혹은 유사한, 그러니까 2차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냥 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것도 없고, 그린브라이어라는 주식으로 먼저 공개가 됐던 건데 이걸 토큰화해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의결권 및 배당 형태, 회사 이익 공유를 포함해서 기존 주주들한테 제공하는 것하고 동일한 혜택을 그린브라이어 캐피탈에서 만든 토큰을 구매하게 되면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클 수 있느냐, 먼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어떤 회사인지. 요새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 친환경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업이고요. 태양광이랑 부동산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보시고요.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주식, 그리고 일반 주식과 장외 거래될 수 있는 주식이 발행이 이미 된 회사거든요. 장외 거래가 되는 주식을 토큰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INX에 늦지 않게 상장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외 거래 시장에 OTC 마켓 돼 있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마켓캡은 25 밀리언 달러고요. 되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목을 하냐면, 그런 회사들을 필두로 해서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이 86 트릴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들 중에서 아주 일부라도 천천히 이 토큰 증권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라든지 소비자 편의적인 부분, 그런 거를 좋게 생각해서 넘어오는 회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실험적으로 넘어오는 회사들도 있겠죠. 앞서 나가는 테크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이요. 아주 조금만 유입이 돼도 크립토 시장도 금방 넘을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됐고요. 왜 이렇게까지 크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이런 주식들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주식 거래에서 느낄 수 있었던 불편함들, D+3일, D+3일, 그리고 거래 시간의 제약,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 요소로 작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24/7이 왜 중요하냐,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A라는 기업을 예를 들어서 삼전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삼전을 주식화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나라 한국 거래소에 등록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 오후에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시장이 아침에 열려서.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이 완전 정반대면은 완전 자는 시간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시간대가 아니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가령 비트코인 가격들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보면 버거 형들이 올려놨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장 시장이 24시간 가동이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그런 거는
생각보다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형태에 대한 법규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좀 어려웠었던 거지. 형태에 대한 법규가 생기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외자 유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많이 받을 수 있다.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뭐 해외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INX 토큰이나 뭐 티제로나 등등의 여러 가지 토큰들은 저희가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낮이고 밤이고가 없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유롭고, 그리고 토큰을 생성했던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자유로운, 효율성 높게 여러 가지 투자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린브라이어 이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토큰화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시그널이었다. 그리고 향후에 뭐 밀물처럼 들어올 회사들의 움직임을 선두에서 지휘했다라는 그런 위정표가 되길 바라고요. 좋은 투자를 많이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어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스탠다드 뱅크 CEO가 소매 CBDC가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CBDC가 눈에 까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얘기를 찾는 족족 아마 뉴스를 낼 겁니다.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가 사라진다는 그런 우려 사항도 있는 건데, 당연히 투명하게 돈 번 만큼 세금을 내면 되니까요. 뭐 그게 굳이 그렇게 불만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따로 사서 개인 지갑에 보관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판매할 때는 물론 세금을 내겠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뭐 은행들의 뭐 성과급 잔치하고 이런 일도 볼 일 없을 것 같고요. 예대마진 같은 거를 갖다가 정부가 직접 해서 세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은행권이기 때문에 CBDC에 대한 불편한 입장이 있었다. 이건 잘 모르는 회사인데, 이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는 회사가 자산 보관, 커스터디어를 위해서 코퍼와 분할했다라는 뉴스고요. 코퍼를 아마 아시는 분들이 극소수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코퍼는 인원을 감원하고 사업부를 폐쇄하고 막 그런 축소시키는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네요. 피터 시프, 이 사람 엄청 유명하죠. 완전 금 신봉자인데, 금 신봉자만 하면 되는데 비트코인을 엄청 깝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구도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장 재밌었던 구도는 이분의 아들은 또 비트코인을 산답니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제로로 갈 거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요. 요 분이거든요. 요분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다고 해서 되게 웃긴 트윗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맨날 하는 말이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시그넘 디지털이 홍콩 최초의 증권형 토큰 오퍼링 및 구독 플랫폼에 대해서 SFC는 홍콩 증권위원회거든요. 로부터 원칙적으로 승인을 획득했다라는 뉴스고요. 증권형 토큰 전문적인 거래소가 한두 곳만 있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생겨나서 이 자산군들을 빨리 토큰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뭐 이런 회사가 생겼구나라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나라는 홍콩이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첵스가 영국 회사거든요. 영국의 토큰 증권 거래소인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 영어로 볼까요? 프라이머리 레이징 플랫폼이 안 됐었던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 모르시면은 시즌 1부터 쭉 처음부터 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세컨더리 마켓이 있고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마켓은 레이징을 하는 것, 오퍼링을 처음 하는 순간에 참여하는 것, 이게 이제 진정한 STO죠. STO, 세크릿 토큰 오퍼링을 할 때부터 참여하는 부분,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을 한 것 같습니다. 오퍼링을 하는 걸 참가를 못하면 2차 거래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래소 이 본인도 오퍼링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알첵스가 잡았다는 거, 그리고 이 회사는 영국 회사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마르코폴로, 저도 처음 보긴 하는데요. 신비온트 파산으로 입찰차를 유치한다라는 뉴스고요. 이 신비온트라는 회사는 조금 영향이 있는 회사 같습니다. 뱅가르드가 수년 동안 사용해온 인덱스 데이터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요 신비온트라는 회사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들이 주주로 있는지 보여주고요. 이 신비온트라는 회사가 챕터 11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청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다. 다른 나라에 송금을 하거나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할 때 상당히 많이 언급되는 회사가 이제 스위프트죠.
돈을 전송하는 건데 워낙에 끈끈한 큰 은행들을 많이 잡고 있는 회사긴 한데 CBDC가 이제 탄생을 하면은 이 회사가 매우 도태될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왔었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 베타로 어떤 은행들하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BNP랑 HSBC 어떤 나라들의 은행하고 해왔냐면 테스트를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중앙은행 그리고 뭐 15개 시중은행하고 아주 다양한 은행들 또 중앙은행들하고 테스트를 해봤다는 게 의미가 크다. CBDC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끼셨으면 합니다. CBDC는 정말 가까이에 왔다. 우리나라도 지금 되게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미 CBDC는 한국은행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5년 넘었을걸요. 오래전부터 스터디를 해왔고 아마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세팅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쓰일 때 어떤 식의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CBDC를 전송하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쿼럼이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다가 쓰였고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개발할 때는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런 회사들이 참여를 했었다. 대부분 프라이빗 체인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증권형 토큰 증권 할 때 가지고 있는 토큰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대부분이 프라이빗 체인을 사용했다는 거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CBDC가 머지않았다. 그래서 이 CBDC를 하는 기업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스위프트 또한 이전처럼 맹주의 자리에서 입지를 견고히 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증권으로서 또 재밌는 뉴스 중에 한 개가 보험 쪽이에요. 오토노미라는 회사가 보험 커버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항공 화물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세력을 높여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보험 비용 청구하고 지불에 걸리는 시간이 45일에서 45분으로 단축될 거다.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게 좀 토큰 증권 분야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써서 활성화가 되면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환불이나 절차나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게 자동화돼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런 혜택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거나 하는 혜택을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거다. 블록체인의 장점을 10분 활용하면은 성장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넘어가시죠. 토큰화된 모기지가 또 다른 주택 거품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투명성이 투명성으로 되면서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디파이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입장인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합니다. 토큰 증권 분야에서 디파이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용된다 함은 이전에 코인 할 때 쓰셨던 디파이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디파이는 KYC, AML을 다 할 수 있는 디파이를 말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토큰화된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NX 폴리곤하고 통합을 발표했다는데 어떤 뉴스냐면 기본적으로 이 INX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1404 기반으로 제작된 코인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아발란체가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폴리곤하고 통합을 발표한다. 이 부분은 좀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핀헤븐 우리 FIS와 MOU를 체결해서 증권 토큰 플랫폼을 한국 기업에 라이센스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이죠? 우리 금융그룹의 금융기술기업인 우리 FIS가 서로 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럼 핀헤븐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기업 은행들을 잡았을까를 한번 알아봤는데 핀헤븐의 CEO가 우리나라 사람, 캐피탈 부분의 이사도 우리나라 사람, COO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를 맡고 있는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회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사람만 보면. 다음 뉴스입니다. 싱가포르의 DDEX 여기서 STO를 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도 추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DDEX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DBS라는 은행이 있어요. 싱가포르 은행인데 23년도 지금 뭐 작년까지만 해도 상장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시장 상황이 상장하기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좀 많이 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보여주고 있는 뉴스입니다. 이 DBS 디지털 익스체인지라는 거래소 자체가 DBS에서 만든 거고요. 여기는 아시아 최초로 은행 지원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이 DBS 자체가 싱가포르의 큰 은행이기 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그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싱가포르이 아무래도 이런 금융 쪽에 좀 관대하지 않습니까? 거래소 고객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DDEX는 1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DDEX 밑에 글을 쭉 읽어보면 암호화폐 쪽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그래도 세큐리티 토큰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오네라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자주 나오는 회사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JP모건이나 뭐 굴지의 이런 은행 기업들한테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리즈 A로 US 방커 이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회사가 왜 중요한지 한번 잠깐 볼까요? 델라웨어, 미국의 델라웨어에 있는 미국 은행의 지주회사고요. 미국 은행 전국협회의 모회사고,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기관이 이 오네라 시리즈 A 라운드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 아주 주목해볼 만한 회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이전에 제가 계속 주목해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자주 눈에 띄고, 이전에 펀딩을 받은 게 JP모건도 참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지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이전에 한번 소개를 잠시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번에 또 보이면은 좀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피나오라는 회사가 밤핀으로부터 세계 암호화 라이센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 피나오는 요 디지털 자산 보관 금융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이고요. 독일 연방 금융 감독청이 방핀입니다. 여기로부터 크립토 보관 중개 소유권 거래 라이센스를 부여받았다. 본격적으로 이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이 됐다는 말은 이제 STO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라이센스를 갖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크립토만 했다 이런데, 지금은 이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디지털 자산 보관 서비스로 확장했고, 디지털 증권 및 토큰화된 자산, 세큐리티 토큰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기능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피나오라는 회사가 독일에서 좀 커져나가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인데요. 증권 플랫폼 DEFYCA 아발란체에서 토큰화된 개인 부채 프로토콜을 출시했다. 미카가 유럽 쪽에 크립토 쪽 규제 법령이거든요. 이 미카가. 이 회사는 미카를 따르고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블록체인 법률에 따라서 전문 투자자에게 디지털 증권, 그러니까 세큐리티 토큰을 제공하는 최초의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약간 이거는 이제 사람들 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데, 리얼 월드 에셋 러프하게 생각하면 세큐리티 토큰하고 비슷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이 회사가 아발란체를 도입하려는 사채 펀드는 약 1조 6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한다. 아주 큰 회사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 뉴스 두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마지막 한 편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또 흥미로운 뉴스들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플립이었습니다.